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대성하이텍과 소카 청약이 끝났죠. 8월 공모주도 마감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스펙들은 몇 종목 청약을 하지만 일반 종목은 9월 초까지는 청약 일정이 등록된 종목이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공모주 중에서 큰 종목 뭐가 있을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면 골프존 카운티, 마켓컬리, K뱅크 세 종목 정도가 눈에 띕니다. 골프존 카운티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스크린 골프 대장 골프존 계열사입니다. 골프존이 처음에는 스크린 골프 사업만 하다가 요즘에는 실제 골프장을 인수하기도 하고 위탁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나 K뱅크는 잘 아시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골프존 카운티는 상장 조건을 잘 모르겠지만 마켓컬리나 K뱅크는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몸값을 고수한다면 아마도 소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큰 종목이 WCP,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밀리의 서재가 있는데요. WCP는 2차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인데 원래 이번 주 청약 예정이었다가 9월 중순으로 청약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경쟁사가 SKIT인데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공모 가격을 수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책을 구독하는 플랫폼 대장주인 밀리의 서재는 어떤 조건으로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데요. 히트작이 없어서 다 죽어가던 카카오 게임즈를 살렸던 오딘이라는 게임을 만든 개발사입니다.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라는 게임도 히트를 하고 있지만 오딘은 카카오 게임즈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기대를 해볼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 상장 심사가 진행 중인 대형 종목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 청약을 했던 성일하이텍처럼 모든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청약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공모주 시장이 현재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에 들어있는 자금 중 일부는 6개월 정도 단기 예금을 가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간을 6개월로 생각을 했냐면요. 보통 정기예금이 1년 단위가 많죠. 그런데 또 사실 내년 여름쯤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모주 시장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년간 돈을 묶어두는 것은 좀 길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킹 통장 금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파킹 통장들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 산업은행이 2.25%이고 발행어음 CMA 금리는 2.3%입니다. 이번 달 말에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금리 25pp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 파킹 통장들도 현재 금리보다 0.2% 정도는 일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괜찮은 이자를 주는 예금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요즘 예금이나 적금을 보면 카드를 만들고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옵션이 있는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옵션이 있는 상품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 제외를 했고요. 저축은행들부터 보면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기본이 3.8% 은행들이 있었어요. 상상인 저축은행이나 안국저축은행 이런 은행들은 옵션 없이 기본 금리가 현재 3.8%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고 있는 6개월 기간으로 변경을 해보면 최고 금리는 3.2%였는데요. 다올저축은행의 6개월 예금 금리가 3.2%로 저축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넣어둔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을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축은행 말고 1금융권 은행 금리를 알아보았는데요. 6개월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IBK 기업은행이었는데요. 3.26%였고요. 그 다음은 우리은행으로 3.2%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라서 먼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은행 앱에 들어가서 상품을 검색을 해보니까 3.2% 상품이 없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2.8%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은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요. 결국은 IBK 기업은행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IBK 디데이 통장인데
뒤에 단기 중금채라고 써 있습니다. 단기 중금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약정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원하는 6개월 기준으로 3.26%였고요. 1년이라면 금리는 3.52%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메리트가 있고 1년이라면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6개월 단기 예금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꽤 좋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 이름에 써 있는 단기 중금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단기간 중금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중금채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증권사 CMA처럼 이 상품은 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 상품이 채권이잖아요. 예금자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 채권은 법적으로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요. 화면 보시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을 하는 예금자 보호는 되지를 않지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정성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상품은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IBK 기업은행 앱을 접속을 하면 화면 아래 상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길 클릭하면 화면 가운데로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IBK D-Day 통장을 클릭을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2억 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1인당 한 계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치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최소 30일부터 최대 364일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도 이자는 만기 때 같이 줍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 중간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만기 날짜를 달력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을 하면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뒤 며칠 이렇게 뜹니다. 금리가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구간으로 정해지니까요. 이 기간을 잘 생각하면서 만기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옵션이 없는 예금 중에서 6개월 예금으로서는 괜찮은 이자를 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소기업 채권에 투자를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하는 채권이니까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금자 보호를 신경 쓰면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치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금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가입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조건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품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예금도 괜찮은 상품이 보이면 이렇게 간간히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